안녕하세요. 저는 프로듀서 산타페인이라고 합니다. 힙합 장르의 프로듀싱을 하고 있지만 피아노를 많이 치는 이것저것 하고 있는 프로듀서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EK의 웨이라는 곡이고, EK 형이랑 같이 하게 된 계기는 한 2년 전에서 이제 제가 신림에서 살고 있을 때 토미 소개로 같이 알게 돼서 잘 이제 지내고 약간 놀고 같이 좀 어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이랑 음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저는 보통 작업을 할 때 그냥 완제품을 곡 완성을 다 시켜서 아티스트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들을 직접 초대해서 그리고 제 작업실 앞에서 바로 피아노 코드를 쳐주면서 이제 마음에 드는 코드를 고르게 한 다음에 기본 드럼을 찍어 놓고 아티스트가 그 곡에 대해서 무한한 색깔을 넣을 수 있게 드리는 것 같아요. 그래야지만 이제 저도 그 색깔을 듣고 거기에다가 옷을 입히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, 일단 완제품이 곡이 좋으면 당연히 너무 좋지만 그 아티스트들이 이제 랩을 하거나 뭐 멜로디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한정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넣을 수 있는 것들 색깔을 최대한 빼서 일단 먼저 색깔을 받은 다음에 그 색깔을 보면서 제가 색칠을 하는 것 같아요. 내 이름 기억해 맘에 들면 말야 털어내는 게 쉽지만 않아 너 대시 I don't care 휘둘리지 마 우리들은 싸워 이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EK의 웨이라는 곡이고, 이제 이 곡은 제가 프로듀싱을 전반적으로 다 한 곡이고, 일단 이 곡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곡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이브예요. 일단 모든 샘플들을 고를 때 바이브를 최대한 망치지 않는 샘플들로 위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, 하나하나 작업하고 나서 좀 튀어나오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조금 이 곡의 바이브하고 맞지 않은 친구들을 계속 들으면서 빼는 작업을 좀 집중해서 하는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저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아티스트한테 보내는 거는 지금은 제가 조금 그게 힘들더라고요. 저는 보통 아티스트 분들하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그분을 이제 제 작업실로 모셔서 직접 코드를 쳐주고 마음에 드는 코드를 쳐드리게 되면 그 아티스트들이 반응을 해요. 오, 나 이 코드로 노래하고 싶어, 아니면 랩하고 싶어. 그렇게 했을 때 그 코드에 기본적인 드럼 루프를 얹은 다음에 먼저 가이드를 받고 가이드를 들으면서 그 무드에 맞는 악기나 이제 다른 샘플들을 골라주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처음에 곡을 쓸 때는 패드 하나, 뭐 피아노 하나, 가벼운 이제 드럼들, 기본이 될 만한 드럼들만 찍어놓고 들려드리면, 여기까지 보통 찍어놓고 이제 가이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가이드를 들으면서 이제 악기들이나 이제 제가 더 추가해야 될 뭐 퍼커션 또는 뭐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는 뭐 FX 이런 것들을 넣는 편인데, 왜 그러냐면 제가 여태까지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, 제가 완성품을 만들어서 아티스트들한테 들려줬을 때 당연히 곡은 좋을 수 있죠. 왜냐면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집중해서 고르니까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거에 그냥 아티스트가 들어가는 느낌을 주게 되면 아티스트들도 곡 좋네, 그게 대부분 끝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미리 기본이 될 만한 사운드들만 완벽하게 잡아놓고 아티스트가 그림 위에 약간 색칠을 할 수 있게 주는 게 오히려 제 스타일에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작업을 했을 때 성공적이었어요. 왜냐면 그 아티스트의 색깔도 제가 들어볼 수 있고 제 곡이랑 합쳐진 느낌도 이제 그 뒤에 들어볼 수 있으니까 들어보시면, yeah. 난 이 모든 게 끝날 걸 알아 내 이름 기억해 맘에 들면 말야 털어내는 게 쉽지만 않아 너 대시 I don't care 휘둘리지 마 보통 이렇게 가이드가 나와 있으면 그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편곡을 시작하고, 이제 그 편곡을 시작하면 사이클을 이렇게 돌려놓으니까 그거를 이제 아티스트가 원하는 구간을 선택해서 그 구간을 계속 반복시켜 놓고 아티스트 분은 가사를 쓰시고 저는 이제 위에 악기나 이제 다른 퍼커션들을 좀 작업을 하면 작업 속도도 되게 빠르고, 보통 이제 하루 만에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거를 들어볼 수 있게 되니까 서로 곡에 대한 애착 같은 것도 생기고, 악기가 어느 정도 무드를 해치지 않고 아티스트의 멜로디를 받쳐줄 수 있는 멜로디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 퍼커션들 종류로 이제 드럼 리듬을 좀 신나게 꾸며주는 편이긴 해요. 난 이 모든 게 끝날 걸 알아 내 이름 기억해 맘에 들면 말야 털어내는 게 쉽지만 않아 너 대시 I don't care 휘둘리지 마 이제 보통 작업이 이 정도 되고 나면 그 뒤로는 FX나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곡의 분위기 같은 거를 조금
넣어주는 편이죠. 이제 비트메이킹을 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단 샘플을 처음 고를 때부터 하나하나 다 알맞은 샘플을 고르는 편이에요. 킥을 하나 고르고 이 킥을 들으면서 다른 스네어나 어떤 림 같은 것도 점점 하나하나 쌓는다는 느낌으로 고르는데 나중에 이거 사운드 좀 아쉽긴 한데 나중에 믹스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거는 나중에 되면 힘들어지더라고요. 이게 스노우볼처럼 굴러가지고. 그래서 처음 굴릴 때부터 약간 잘 다듬어서 굴리려고 하는 편이에요. 악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럼 라인이 다 나오고 나면 이 드럼 라인과 비슷하게 그런 악기들 위주로 이렇게 골라가는 것 같아요. 바이브를 해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아무리 예쁜 샘플이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샘플이고 자주 쓰는 샘플이더라도 곡의 바이브에 안 맞는다면 과감하게 좀 안 쓰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팁이라기보다는 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EK 형이랑 부산에서 뮤비를 찍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부산 하면 바다라서 바다 소리를 좀 넣고 조그만한 거에 디테일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파도 소리가 엄청 크게 뽑혔네요. 아무튼 이런 분위기를 결정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이제 토미가 해준 제 시그네처를 넣으면 곡이 마무리가 됩니다. 제가 곡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이브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바이브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곡들을 들으면 제가 곡에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곡만큼은 제가 이제 길에서 걸을 때나 아니면 뭐 버스를 타고 뭐 이동수단을 타고 어디를 갈 때 즐겨 듣는 노래, 그 노래들이 지금 제가 듣고 싶은 어떤 바이브나 기분 또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망치지 않게 최대한 제가 처음 잡은 그 느낌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음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막 화가 나거나 좀 짜증이 나서 작업을 하게 되면 억지로 하게 되면 그 바이브가 듣는 사람한테도 그대로 전해진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어 내가 조금 아쉽더라도 그냥 재밌게만 하면 언젠간 그 재밌는 바이브들이 다른 듣는 사람들한테도 전해질 거고 그게 이제 전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곡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원래 없어 욕심 난 이 모든 게 끝날 걸 알아 내 이름 기억해 맘에 들면 말야 털어내는 게 쉽지만